네, 다음 섹션은 F3 섹션의 마지막 발표고요. 어, 3D 프린팅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 내용에 대해서 키스티의 소동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동우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빅데이터 기반 적층제조 모니터링 분석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및 사업화입니다. 발표하게 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적층제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본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관리 공동활용체제 구축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다양한 응용과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정보분석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상설계센터에서 업무를 추진 중이고요. 저희는 MNS 개발 컨설팅 그룹, 산학형 MNS 전문가 그룹, 키스트 연구 그룹과 협력을 통해서 MNS 기술 지원을 하고 MNS 정보 인프라와 MNS 소프트웨어, MNS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층제조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층제조란 기술 정의를 보면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3D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으로 모델, 우리가 프린팅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를 실질적으로 프린팅하기 위한 재료 물질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프린팅 하듯이 3D 프린터에서 실제 물체를 프린팅하는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적층 제조란 BMW 그룹에서 정의하기에 이미 세계적인 제조 시스템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미래에는 이러한 신기술이 부품의 생산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툴이 없이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 덕분에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3D 모델을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모델을 실제 3D 프린터 단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D 프린팅하는 과정을 간단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건 금속 프린팅을 통해서 실제 이제 보시는 어떤 제품을 프린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저런 식으로 어떤 열을 가해 가지고 제품을 형태를 녹여가면서 제품 형상을 만드는 형태로 어떤 제품을 생산 일종의 이제 적층하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 프로세스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적층 제조는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헬스케어
어떤 의료 쪽과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어떤 건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패션과 같은 어떤 신발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신발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실제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BMW 그룹에서 실제 이런 적층 제조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그 1,500만 유로를 투자를 하여 적층 제조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교육부터 그리고 이를 활용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활발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보잉과 같은 그 항공기를 만드는 대형이면서 어떤 특수한 형태의 사례에 적용된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건축과 같은 형태에서 다음과 같이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실제 이제 적층 제조를 통해서 이제 기계가 어떤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국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는 어떤 저런 이제 작은 집들을 짓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굉장히 빠르게 집을 짓는 가정들을 프린터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품들에도 활용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개인화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맞춤형 형태의 어떤 특색들을 가진 제품이나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자동차에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시면 본인이 그 자동차의 어떤 특정한 그 외관의 부품에 나의 이름을 뭐 실제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거나 같은 설계 이제 모델을 설계 이제 데이터를 디자인 모델을 주면 그 모델을 실제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그래서 사용자한테 실질적으로 배달을 해주고 사용자는 그 제품을 자기의 자동차에 장착을 시킴으로써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 형태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개개인마다 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이 사용자의 발을 이제 측정을 하고 실제 어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발의 형태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통해 이제 사용자 맞춤형 신발을 이제 그리고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같은 특수한 목적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의료 분야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스텐트나 어떤 뭐 관절에 들어가는 요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3D 프린팅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안하려는 표준을 좀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택트 뭐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나라가 최근에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전체 제조업 산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 제조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추진 전략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산업진흥화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제조 데이터 센터 일종의 그 데이터들을 통한 스마트 공장 이라는 측면들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정책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스마트 그리고 제조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3D 프린팅 일종의 적층 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적층 제조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17년도, 19년도 그리고 뭐 올해 내년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경쟁 지원이나 기술 경쟁력 강화, 3D 프린트 산업 확산 기반 강화, 산업 요소와 제도 기반 강화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의 어떤 지금까지 둔화를 타개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그림과 같이 되고요. 네, 이것들에 관련된 표준화 측면에서 각각의 주요한 기술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는데, 실제 전체 표준화 현황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른 기술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표준화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 나라는 유독 의료 쪽에만 이제 포커스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 표준화의 전체적인 단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해외에서는 적층 제조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표준화 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적층 제조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적층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적층 제조 장비가 굉장히 이제 에러도 많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성능이나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 역량 및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활용 확산이 굉장히 더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표준화 자체도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벨기에에서 지금 2020년부터 벨기에에 메테리얼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메테리얼 소프트웨어는 지금 전 세계의 거의 한 90% 정도의 적층 제조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어떤 적층 제조를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다양한 활용 효과들을 주기 위한 연구나 개발들을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3D 프린트 모니터링 분석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현재는 기존 경업적 적층 제조,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적층 제조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물을 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비용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류 파악,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오류와 관련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품질 저하도 마찬가지고, 품질 저하가 되면 결국에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결국에는 이게 활용 감소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적층 제조,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표준화를 통해서 실제 표준화를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이거를 구현을 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은 스마트 적층 제조,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류들을 자동으로 잡아줌으로써 미연에 방지를 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 품질과 성능 향상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비용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시간 절약이 됨으로써 활용 증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제한 표준 및 시스템과 사업화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안하는 표준은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중시 패턴을 통하여 적중 제조의 정주기 관리 및 제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M 제조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AM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설계를 향상하고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선제적 유지보수, 효율적인 프로세스 지원, 제조 환경 최적화를 통해 결국에는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빠르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첫 번째로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계층, 빅데이터 취직 및 통합 계층, 빅데이터 분산 데이터 처리, 제조 모델, 적층 제조, 제조 분석 및 서비스 도구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번 더 크게 좀 더 펼쳐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제품, 그러니까 적층 제조 프로세스 상태의 실시간 추적과 그리고 가시화 그리고 어떤 다양한 목적, 제품의 어떤 설계를 지원해 준다거나 품질을 높여 준다거나 비용을 최적화시킨다거나 같은 목적에 맞는 어떤 분석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부터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재료 선택 개선이나 AM 선택 제조, 공정 개선, 예측 유지 보수, 에너지 소비, 제조 최적화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생 취득 통합 계층은 실제 이제 적층 제조, 그러니까 장비 안에 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센싱하고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통합하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결국에는 센서가 있고 뭐 IoT 다양한 표준들이 있고 뭐 RFID, 뭐 5G 같은 통신 프로토콜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분산 처리 계층은 실제적으로 이제 모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뭐 일종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빅데이터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분산 처리 환경 그리고 알고리즘을 제공하되 얘를 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분산 처리를 환경을 제공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떤 코어 기술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뭐 설계를 한다거나 어떤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한다거나 어떤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여기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코어 기술들을 끌어다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는 계층이고 그걸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 도구나 어떤 가시화 데이터 시각화 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연동이 돼서 이게 유기적으로 전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표준화를 하면서 실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중요한 그리고 이제 키가 되는 어떤 표준 모델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분류를 보면 제품 개발 데이터 모델이 있고 그리고 소재 데이터 모델, 적층 제조 프로세스 파라미터 데이터 모델이 있고 적층 제조 생산 품질 데이터 모델이 있고 유조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보면 제품 개발 데이터 모델은 그 3D 그러니까 그 3D 기반의 제품 설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이고요. 그 소재 데이터 모델은 적층 제조에서 사용된 소재, 그러니까 소재가 뭐 알루미늄이나 뭐 다양한 금속 소재 같은 물성 등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적층 제조 프로세스 파라미터 데이터 모델은 적층 제조, 그러니까 적층 제조 프린터가 실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적층 제조 생산 부질 데이터 모델은 적층 제조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모델이고요. 그 유지보수 데이터 모델은 적층 제조 장비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펼쳐보면 이런 그림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뭐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실제 이제 모니터링도 아까쯤에 뭐 통계적으로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표준화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표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저희들이 이걸 구현을 하고 이게 실제 이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실험 검증을 하고 이것들을 좀 활용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은 한 95억 정도 되고 지금 총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업 이름은 디지털 제조 혁신을 통한 제조 활력 획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 지원, 그러니까 M&S와 시제품 제작 지원, 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을 하는 거고요. AM 인프라는 실질적인 다양한 장비들, 그러니까 AM 장비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HPC 클라우드를 통해 실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고성능의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AM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안하는 표준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들이 연계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고객 맞춤형 형태의 스마트화된 어떤 환경, 그러니까 적층 제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언급을 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뭐 초기 단계지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존의 어떤 경험적, 그러니까 일반 단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해가지고 했던 경험들, 결국에는 경험들을 통해서 했었던 적층 제조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스마트 적층 제조 환경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전문가가 부족하고 오류 파악이 안 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활용이 감소된다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오류도 최저화할 수 있고 품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최적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그로서 활용 증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도록 현재 사업화를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질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질의가 아직 없고요. 지금 R&D 기술 개발 과제의 중심에서 표준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술 개발과 이 표준의 연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먼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표준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점이나 고려될 사항은 없나요? 일단 그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의 기술 개발은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그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컨셉 단에서 일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진행하는데 표준을 잡는 데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적층 제조라는 이제 특화된 이제 부분에 관련된 플랫폼을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 저층 제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결국에 저층 제조의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형태들을 좀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나 저희가 이 과제를 이제 진행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제 기획 연구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수요를 통해서 표준에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준비된 섹션은 다 마치기로 하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저희 세부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